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5,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뒤에는 지난날 5, 6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때 미국은 주던 원조도 중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았지만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지 않았다. 호텔에 돌아와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소영원들은 서러워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었다. 가난한 한국에 돈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의 돈을 빌리려 대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나우사와 강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정교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도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강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어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도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온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강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열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보다 10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리웠다. 몇 년 뒤 서도 리브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밖에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 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브케 대통령과 함께 강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과 리브케 대통령이 수용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 입은 강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는 제 나라 강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이러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말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강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이라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굴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 눈물 흘리자 함께 자려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옆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교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다. 유교사도 함께 울었고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강부들은 리브케 대통령 앞에 큰절하며 울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를 수없이 반복했다. 리브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강부가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릴 두고 어디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교사를 놓아줄 줄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리뷰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도 국민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힘줘 말했다. 서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위원회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의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당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 느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의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었던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군대와 이에 저만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강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잠전 용사들의 전투 수당 일부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됐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펌해하는 그때 그 강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은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을 흘리며 일한 우리의 강부, 아버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으로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정과 평화 데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펌해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대 땀을 흘리며 일한 오늘의 60대들을 보구 수구 세력으로 펌해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대의 고지 달성 때까지는 우리 신9세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고 같은 뿌리에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 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 지리니